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달라지면 우리 직업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도 있죠. 새로 생긴 직업들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바로 플랫폼 노동인데요.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에서는 플랫폼 노동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담을 책으로 내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책 뭐든 배달합니다의 저자 김하영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플랫폼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잘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플랫폼 노동이 뭔지. 예, 요즘 온라인 쇼핑도 많이 이용하시고 예. 음식 배달 주문도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잖아요. 네. 이렇게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플랫폼이라고 하고 예. 이런 플랫폼으로 생긴 일자리를 보통 플랫폼 노동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특히 이렇게 배달 기사, 네. 대리 기사, 택배 기사 등 주로 이제 배달 쪽 일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와 그 공급자를 연결하는 앱을 기반으로 한 노동들, 이걸 전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김하영 작가 프로필을 보니까요, 20년 가까이 기자로 그 일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기자로 일을 하시다가 플랫폼 노동 현장으로 뛰어드신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예. 일례로 2015년에 미국의 LA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예. 그 모텔에서 다음날 공항까지 갈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예. 그 모텔 주인한테 택시 좀 불러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택시가 한 $100 나올 텐데 차라리 우버를 불러오지 않겠니? 우버는 $50면 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버. 예, 그래서 예. 그때 우버를 불렀는데 네. 우버가 이렇게 그 차량 공유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날 우버를 불렀더니 우버 드라이버가 왔어요. 근데 예. 차가 되게 새 차인 거예요. 갓 비닐을 뜯은 듯한 새 차 냄새가 나서 예. 새 차네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이렇게 부업으로 우버를 하다가 네. 벌이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전업으로 바꿨고 평가를 잘 받으려면은 네. 그 차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차를 새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예, 그때 이제 우버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예. 우버가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우버 드라이버들이 이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예, 그 문제가 이렇게 부업이냐 전업이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아하. 부업일 때는 그 수입이 괜찮았는데 예. 전업이 됐을 때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도 점점 생기고 있다고 봤고 네. 실제로 생기고 있고 어허. 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동 일자리도 늘어나고 예. 그래서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좀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고 예. 좀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음흠. 그래서 좀 제가 좀 뛰어들어서 직접 뛰어들어서. 예, 좀 직접 올해 좀 예. 관찰을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글쎄요. 뭔가 좀 이렇게 청년답다라고 할까요? 도전의식이 대단히 높아 보이시긴 하는데 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뭔가 새로운 분야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복잡하고 해결이 안 돼 있으니 내가 직접 들어가 보겠다. 네. 근데 그러자면 지금까지 해오시던 좀 안정적인 기자라는 직업을 이렇게 그만두고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좀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좋기도 하고 네. 이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좀 의기양양하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예. 예.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허허 벌판에 네. 사풍 몰아치는 시베리아 벌판이더라고요. 어이고. 예, 회사리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네. 월급도 없죠. 그리고 휴가도 없죠. 어허. 주휴수당, 퇴직금도 없죠. 네. 정말 생각보다 좀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시베리아 벌판, 벌판 같은 플랫폼 노동 체험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래서 뛰어드신 곳이 쿠팡 물류센터 일이셨다면서요? 예. 어떤 일 하셨습니까, 처음에? 그 쿠팡 물류센터는 그러니까 쿠팡의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서 물건들을 미리 다 사서 물류센터에 갖다 놓고 있다가 예.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바로 집어서 배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 좀 빠르게 배송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그 물류센터에 쌓여 있는 물건 중에서 네. 주문이 들어온 상품들을 카트에 담아가지고 포장대에 갖다 주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순식간에 빨리빨리 찾아서 예. 갖다 줘야 되는 게 생명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그 당시 하루가 막 휙휙 빨리빨리 흘러가던가요? 예, 처음에 가니까 저한테 이제 직무 교육을 한 30분 정도 하고 30분 교육이요? 안전교육 30분, 직무 교육 30분을 하고 예.
그 PDA 단말기 있죠. 네네. 그거를 하나 딱 쥐어주더니 바로 일에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PDA 단말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가져와야 할 물건들이 이렇게 떠요, 위치랑. 예. 그럼 그 위치에 가서 물건 담고 또 다른 위치에 가서 물건 담고 어허. 갖다 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PDA에 또 다시 명령이 뜹니다. 또 뜨고. 예, 그러면 또 가서 담고 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죠. 어. 예, 그래서 그 일만 그 PDA의 지시대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물센터 안에서 하루 종일 사람하고 대화할 일도 뭐 거의 없고요. 아침에 조회, 네. 끝날 때 조회 한 2번 정도. 그 몇 시간 하신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이제 그 점심 시간 제외하고 8시간씩 일하죠. 8시간을 줄곧 PDA 명령 쫓아서 그냥 가서 그 담아서 옮기고 또 예. 명령 받아서 담아 옮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네. 하신 일당 얼마였습니까? 최저임금이죠. 그 작년 기준으로 시급 8,590원. 네. 그러면은 한 그게 한 68,700원 정도 되고요. 예. 거기서 일용직은 고용보험료 0.8% 한 550원 떼고 예, 하여간 68,000원 정도 받습니다. 68,000원 정도다. 최저임금 정도 수준이다. 네. 그러면 김하영 작가님은 기자를 하시다가 이제 그런 플랫폼 노동에 뛰어드신 거고 함께 일하신 동료들 중에도 다른 뭐 회사 다니시거나 다른 일을 하다 오신 분들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다양한 분이 계시고요. 네. 예, 가정주부들도 꽤 많고요. 가정주부들도 계시고. 예. 이게 가정주부지만 와서 일하면은 이제 근로자신 거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방학 제가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한 게 2월인데 예. 2월에는 이렇게 방학 때 와서 일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네. 예, 뭐 그런 친구들 중에는 뭐 일자리가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데 이게 그 3월 초부터 네.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여행업이나 항공업이나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그 갑자기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이 꽤 늘어났죠. 네. 일단 물량 자체가 늘어났고 일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예. 그런데 그런 정규직이나 아니면 좀 더 괜찮은 일자리에 있다가 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낯선 육체 노동이 힘들고 힘들고 예, 또 최저임금도 좀 불만족스럽고 아하. 그런 불평들도 많이 듣긴 했죠. 네. 그러니까 그 개인 사정에 따라 많이 다르겠네요. 네. 평가나 만족도는. 그리고 이제 그 물류센터 일을 하시다 그만두시고 그다음엔 배달 일로 옮기셨잖아요. 네.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옮기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그 물류센터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도 기계처럼 똑같은 일 예, 반복하는.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예. 그런 현실에 좀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네. 그 자기가 원할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시간당 15,000원을 번다는 광고를 보고서 시간당 15,000원. 예, 네. 그 유혹에 넘어갔죠. 유혹에 넘어가셨는데 예. 그 유혹이란 표현은 가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지역별로 네. 수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예, 뭐 서울 강남이나 이런 주문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는 예. 그 정도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사는 이 고양시 쪽 이쪽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입 올리기가. 예. 그러니까 그건 단거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수입이 네. 높을 테고 예. 한 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수입이 많을 수가 없고 그렇죠. 이렇겠네요. 네. 지금 사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실 테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지금 우리 김하영 작가께서 오른팔에 이 붕대를 메고 계신 걸 보실 거예요. 지금 그 팔을 다치신 거는 배달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건가요? 예, 그 3주 전에 배달하다가 네. 저녁 때였는데요. 그때도 한 영하 6도, 7도 이렇게 좀 추운 날이었어요. 네. 이렇게 배달하는데 언덕길이었거든요. 예. 언덕 내리막길이었는데 예. 이게 차라리 요즘처럼 눈이 내려가지고 길이 하얗면은 예. 그냥 미끄럽겠거니 하고 내려서 끌고 갔을 텐데. 걸어서 끌고 가셨을 텐데. 예, 그때는 눈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예, 눈에 안 보이는 그 살얼음이 껴 있어가지고 살짝 도로 위에 얼어 있는. 예, 네. 그 내리막길에서 쫙 미끄러져서 굴렀죠. 그래서 아이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아예 골절이 되셨어요? 예, 그러면 그 골절에 대해서 이제 기부스 하시고 지금 기부스는 풀으신 상태고. 예, 수술한 뒤에 예. 예, 기부스 한 2주 정도 하고 있다가 수술을 하고 풀었고요. 수술까지 하시고. 예, 나사 하나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치신 후에는 배달 일은 못 하셨겠고요. 그렇죠? 예, 전혀 못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 3주 동안은 생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벌이 수입은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상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 그 배달 일의 커다란 문제 맹점이네요. 예, 그 처음에 넘어져서 예. 이렇게 배달 취소하고 네. 제가 팔을 처음 부러져 봐가지고 이게 예. 부러진 줄도 모르고
근데 아프긴 하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끌고 집에 가면서 예.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러진 건가 아닌가 싶은데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예. 일 못하는 이렇게 부러졌으면 일 못하는데 아하. 제발 부러진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이 어떻게 되거나 이게 몸의 문제는 두 번째고 예. 일을 못 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이 되셨네요. 그럼요. 부러지면 한 두세 달 일을 못할 텐데. 아이고. 그리고 이제 배달 라이더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언론에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이렇게 듣기 싫으신 비판적인 것들도 있는데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킨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김하영 작가께서 쓰신 책에는 배달 라이더들이 사실 수수료 체계 때문에 이 교통법규 잘 지키지 못한다, 그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문제인지. 근데 아주 좀 되게 민감한 문제죠.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비싸다고 불만도 있으시고, 예. 그리고 또 그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들이 뭐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전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해서 되게 논쟁적인 사안인데 네. 사실 이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배달료가 보통 한 건당 3,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건, 최소 30건, 그 많게는 그래도 한 50건은 해야 네. 그 어느 정도 벌 수 있다. 월급 정도는 일반 회사 월급 정도는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게 30건, 50건을 하루에 이렇게 8시간, 뭐 9시간 동안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피크 타임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주문이 몰리는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배달을 해야 할 수 있는 물량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음식은 조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네. 또 배달하는 데 걸리는 또 절대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예. 보통 뭐 조리하는 데 10분, 배달하는 데 10분 하면 20분 걸린다고 치면은 네. 한 번에 하나씩 하면은 한 시간에 3건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묶음 배달이라고 하죠. 네네. 한 번에 6, 7집씩 돌아다니게 한꺼번에 가지고 다니고 가까운 지역에.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아하. 1분 1초가 아깝다 보니 그렇게 좀 무리해서 운전하게 되고 아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시니까 아까 이제 한 건당 3,000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그 3,000원에다가 여기서 수수료 나오고 뭐 비용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오토바이로 배달할 경우에는 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일단 오토바이 한 대 요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오토바이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가 좀 살인적인데요. 보험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예, 제가 나이가 40대인데 예. 제가 견적을 냈을 때 보험료가 유상운송 종합보험 기준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험료가. 400만 원. 연간 기준. 예. 와.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거든요. 비싸지겠죠. 예. 예,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만 원 육박하는. 아이고. 그리고 뭐 배달하려다 보면은 유류비 들어가죠. 네. 그리고 타이어도 자주 갈아줘야 되죠. 엔진오일 갈아야 되죠. 그렇게 유지비가 하루 기준으로 한 3만 원, 5만 원, 아하. 뭐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더 그 비용을 뽑으려면은 더 많이 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런데 그 보험료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또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네. 낮게 책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거 네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뭔가 좀 그래서 공적인 지원 이런 게 있으면 좀 해결이 예, 될까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예. 그 배달 라이더도 네. 그러니까 대형 뭐 햄버거 체인이나 피자 체인처럼 직접 예. 고용해서 하는 라이더가 있고, 아하. 예, 그리고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로 하는 배달 대행 라이더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보험이 두 개가 달라요. 아. 이 직접 고용해서 하는 라이더들은 회사에서 들어주는 그 이륜차 보험이고, 예. 예, 그 배달 대행 라이더들은 자기가 알아서 들어야 되는 유상운송 종합보험인데 아하. 이게 사고율이 차이가 나는 게 네. 저는 고용돼 있느냐 고용돼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아. 예, 안정성. 최저시급을 예. 보장 받으면서 음. 그 배달하는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하게 배달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건당 수수료를 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려다 보면은 무리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예, 사고율이 한 3-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하. 안정성이 생명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김하영 작가께서 그 이후에 대리기사 일도 하셨죠? 예, 그 어느 날 다른 라이더한테 들었는데 예. 원래 이렇게 음식 배달이 항상 길 위에서 일하고
또 비 올 때 비 다 맞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대리기사 하면은 비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차 안에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건당 단가도 좀 높고요.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한 건에 2만 원짜리를 하면은 네. 플랫폼의 수수료 20% 4,000원 내고 예. 16,000원은 이제 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달 수수료 3,000원에 비하면 네. 좀 높아 보여서 네. 그래서 높아 한번 보여서 도전해봤습니다. 하셨는데 네.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대리기사 일 음주 자체가 어려워지고 예.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힘드셨겠네요. 예, 뭐 택배랑 음식 배달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렇죠. 대리기사 쪽은 한 30%, 50%, 많게는 한 70%까지 일이 줄었다고 그래요. 아, 예. 뭐 저도 그걸 느꼈고 네. 이것도 결국은 피크 타임이 대리기사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 1시 정도까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한 5시간, 6시간 동안에 최소한 5콜은 타야 네. 여기도 이제 하루 먹을 벌만큼 벌어간다고 하는데 네. 요즘 이제 9시에 다 문 닫잖아요. 네. 피크 타임이 딱 1시간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건 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예. 자, 그 불안정성이 무척 참 그 위험성과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씀만 들어봐도 물류센터 일도 하셨고 음식 배달도 하셨고 대리기사도 하셨고 쭉 다 해보셨는데 플랫폼 노동 전체를 꿰뚫는 어떤 특징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이게 저도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진입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아, 진입 장벽이 없다. 예, 그 물류센터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자 한 통 보내고 네. 통보받으면 출근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음식 배달이나 대리기사 같은 경우도 그냥 어플리케이션 깔고 그 운전면허증이나 뭐 신분증 등록해 올리면은 네. 바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면접도 없고 그리고 자격 제한 조건도 없고 네. 대리기사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의 특징이 대부분 제가 아까 물류센터에서도 사람하고 대화할 일이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고 대리기사도 마찬가지고 혼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플하고 대화하시잖아요. 예. 사람이 아니라. 예, 요즘 뭐 대리기사도 네. 그 말하지 않고 운전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룰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용히 예. 운전만 하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독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콜을 놓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동료라기보다는 좀 경쟁자라는 느낌? 아. 그래서 좀 더 고독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면서도 경쟁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그 환경의 어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사실 이 플랫폼 노동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논의해봤지만 그 이외에도 꽤 많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 주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도 여기저기서 이제 실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다른 게 없고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플랫폼 노동에 뛰어드는 분들도 더 계속 늘어나고 많아지잖아요. 있죠.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성이 네. 그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산업화 시대에 저희가 큰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경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도 결국은 회사 중심으로 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실업급여도 맞아요. 회사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내야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시 이런 플랫폼 노동에 뛰어들고 네. 그럼 또 플랫폼 노동사 사이에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예. 그럼 좀 더 이렇게 계속 악화가 좀 계속되는 모습이거든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예, 그래서 뭐 요즘 전 국민 고용보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이 문제는 단지 플랫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사회 복지나 사회 안전망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 우리 사회 안전망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플랫폼 노동 자체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김하영 작가의 책에 말미에 보니까 직업으로서의 일을 인정하는 것에서 플랫폼 노동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직업으로서의 일을 플랫폼 노동의 일을 인정하라.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렇게 배달 일이나 아니면 대리기사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그냥 알바, 부업, 아하. 막 요렇게 취급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잠깐 하다 말일, 네. 뭐 그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이걸 직업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리기사가 몇 명인지 배달기사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 파악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필수 이제 직업이라고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직업이 됐고 그렇다면은 좀 직업에 걸맞는 제도적 대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리 산업이 생긴 지도 한 30년이 됐는데 관련 법안이 전혀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직업으로서 일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세계는 더더군다나 플랫폼 노동 없이는 운영하지 못할 그런 세계가 되니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하영 작가님 기자로 그렇게 오랜 동안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 노동의 일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 오셨는데 네. 그래서 팔도 다치셨고요. 네. 앞으로 남은 개인적인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 플랫폼 노동 일을 하면서 책을 내긴 했는데 네. 책을 초고를 쓰고서 한 두 달 동안 계속 원고를 고쳐야 할 정도로 이쪽 관련 기술도 계속 바뀌고 계속 빨리 바뀌네요. 예.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봇이나 드론이나 인공지능이 또 어떻게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게 하나의 과제일 테고 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팔을 다쳤잖아요. 예. 산재보험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계속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 그 산재보험도 이렇게 좀 까다롭겠네요. 인정받기가. 아, 요즘 제가 산재보험을 한 2주 전에 신청했는데 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보면은 예. 대기자 수가 85명, 뭐 115명 뭐 요렇대요. 네. 그만큼 요즘 그 산재 신청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아하. 심사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네. 어떻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가깝게는 산재보험 빨리 잘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 김하영 작가님의 꿈, 또 다음 목표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뭐든 다 배달합니다. 의 저자 김하영 작가를 만나서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